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칫 방심하면 입게 되는 사고, 바로 화상입니다. 화상은 불길 자체뿐만이 아니라 온수, 화학물질, 전기, 마찰 등 열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끔찍한 통증은 물론이고 심각한 염증 반응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못 대처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부르는 화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이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피부는 직접 외부와 맞닿는 표피층과 혈관, 신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진피층으로 나누어지는데 화상에 의해 피부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 진단이 내려집니다. 가벼운 화상은 대처만 잘하면 회복하는 데 어렵지 않지만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 각종 합병증은 물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치명적 흉터와 잔혹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화상의 모든 것.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화상입니다. 사실 화상이라는 게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상이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상은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뜨거운 물체의 온도나 아니면 지속 시간 그리고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증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손상되는 열탕 화상이 가장 많고요. 그 이후에 접촉 화상과 화염 화상이 많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다치는 흡입 화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흔한 화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화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화상은 1도에서 4도까지 1도, 2도, 3도, 4도 화상으로 구분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심한 화상을 의미합니다. 1도 화상의 가장 흔한 예로는 일광 화상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그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붉어지는 피부 홍반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는 일광 화상이 발생하고요. 2도 화상의 가장 흔한 예로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다치는 일반적인 화상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손에 엎지른다든지 아니면 라면이나 국물을 찌개 같은 거를 허벅지에 엎지르는 이런 곳이 가장 흔한 2도 화상이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상은 아닌데요. 네. 그나마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상은 저온 화상이 있겠습니다. 저온 화상은 우리가 이제 100도씨가 안 되는 물체에 장시간 접촉하면서 생기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온열기구나 전기기구 같은 거를 켜놓고 주무시다가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상이 1도 혹은 2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가정 내에서. 그렇죠. 네. 근데 화상 자체가 생기면 사실 피부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흉터, 화상 흉터,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네. 1도 화상에서는 사실은 크게 화상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1도 화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통증을 동반한 피부 붉음증이 이렇게 생겼다가 대부분은 큰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2도 화상 이상부터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얼마큼 심하게 다쳤는지 그리고 치료가 기간이 얼마큼 길었는지 짧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피부결이 변하거나 색소 침착이 되는 이렇게 경미한 화상부터 피부가 단단해지면서 돌출되는 비후성 반응이 발생하는 심한 화상 흉터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화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약 56만 7,300여 명이나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은 화상 환자인 셈인데요. 그중 15세 이하 어린이 화상의 발생은 연평균 13만 8천 명,
전체 화상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화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뜨거운 물질과 물체가 40.4%로 나타나 열탕 화상뿐 아니라 접촉 화상, 증기 화상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리미, 냄비 등 고온 물체에 직접 맞닿아 발생하는 접촉 화상은 열탕 화상 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서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화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바로 잡아드립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상 부위에 소주를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 화상 당했을 때 소주를 바르거나 담그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 열감을 식혀주거나 혹은 소독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화상 부위에 소주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화상 상처에 소주를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주가 알코올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알코올은 그 차가운 물로 식히는 것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마르면서 그 상처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화상을 입으셨다면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시원한 물로 식히는 것이 더 좋고 네. 그리고 얼음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물로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소주나 얼음보다는 네. 흐르는 시원한 물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터트리면 안 된다. 사실 화상 당하면 처음에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네. 나중에 물집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걸 터트리고 연고를 바를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도록 놔둘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터트리면 안 되는 건가요? 터트려도 괜찮은 겁니까?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건 진실이군요. 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유는요? 사실은 화상 물집을 터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터지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화상 물집을 초기에는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화상 물집이 벗겨지게 되면 굉장히 화상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화상 물집 안에는 화상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세포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상 물집이 제거되게 되면 2차 감염 등의 영향이 있어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상 물집을 유지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하다가 치료 경과를 봤을 때 화상 물집 안에 그 진물 색깔이 너무 탁해지거나 아니면 물집 안에 조직이 가피 조직 같이 이렇게 깊은 화상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화상 물집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가벼운 화상은 화상 연고만 바르면 된다. 화상 연고가 지금 화상 기본적인 치료법이잖아요. 네. 이것만 발라도 되는 건가요? 가벼운 화상을 입으면 화상 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화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진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일반인들이 화상을 입고 나서 깊은 화상인지 아니면 가벼운 화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상을 입고 좀 면적이 넓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해서 어떤 화상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기 힘들어서 화상 연고만 바르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면 화상 연고를 바르시고 우리가 두툼한 폼 드레싱으로 상처를 덮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차 드레싱으로 화상 상처를 보호해 주어야지 물집도 보호하고 상처 치료 이후에 흉터도 많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무조건 열어두고 통풍을 해줘야 잘 치료되고 빨리 낫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화상 환자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저 오늘 화상
자다가 전기장판에 저온 화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소독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의 장점은 이제 화상의 특징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화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화상 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진행성은 화상 초기에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잘 행해지지 않으면 상처가 많이 악화되고 흉터도 심하게 남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하면 초기부터 화상 전문 의료기관을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온 화상은 고온 화상보다 상처 면적은 좁지만 상처가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상처는 되게 좋으시네요.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도 더 많이 줄었거든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통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절한 드레싱이나 연고 처방을 통한 꾸준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처음에 좀 많이 다친 3도 화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정상 표준처럼 똑같이 부드럽게 낫지는 않을 것 같고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가 좀 깨끗하게 잘 되시는 편이라서 흉터 레이저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상 흉터 치료는 사실 치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치료는 우리가 제품을 이용해서 흔히 아는 흉터 연고나 아니면 보습제 발라서 화상 흉터를 관리하고요. 이후에 꾸준한 간격을 두고 경과 관찰을 해서 색깔이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흉터가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돌출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으신 분들은 이런 레이저 치료로 모두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상과 관련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환 원장이 꼽은 닥터스픽은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닥터스픽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꼽아 주셨어요. 네.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인내일까요? 어떤 의미의 인내입니까? 통증을 참는 그런 종류의 인내는 아니고요. 네. 화상 치료를 흉터 치료까지 생각해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짧으면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큰 인내심이 아니면 사실은 그 힘든 치료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는데요. 화상 흉터는 한 번에 이렇게 짜잔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기능적인 부분부터 미용적인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 힘드시더라도 그 과정을 좀 충분히 좀 잘 인내를 하시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내를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쓰릴까요? 그 지난한 시간 견뎌내고 인내하시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좀 더 많이 좋아져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흉터 자체를 최소화하고 치료 기간 자체를 좀 줄이려면 화상이 발생한 직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화상을 입은 경우에 이제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상이 원인 물질로부터 떨어진 이후에 안경이나 시계, 귀걸이, 목걸이 같은 금속류를 빠르게 제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부위를 빠르게 식히는 것입니다. 화상 부위를 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20분간 환부를 시켜서 화상을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쿨 러닝 워터, CRW20이라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에 물이 묻거나 뜨거운 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불이 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옷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옷 입은 채로 시원한 물로 적셔서 환부를 시키거나 혹시 옷가지나 화학물질 같은 게 피부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으면 무리하게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실 때는 환부를 오픈시킨 상태로 오지 마시고 깨끗한 옷이나 천이나 수건 같은 걸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감싸서 환부를 시키면서 보호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상 사고가 누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화상 치료 받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만 좀 남겨주세요. 화상을 입고 병원에 내오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흉터가 남을지 안 남을지 흉터의 발생 여부입니다. 화상 흉터의 발생은 처음에 얼마큼 심하게 다쳤는지도 중요하지만 화상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나았는지 빠르게 잘 나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화상 흉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화상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혹은 집무실, 작업실, 도로 어디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상은 단순한 피부 흉터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손상에 따른 외모 변화나 심한 통증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잘 숙지해 두시고 화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